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애세포를 다시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싱글들은 연애세포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연애세포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심각하신 분들인데요. 연애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아예 등한시하거나 회피를 해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연애는 환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화장하기 귀찮다면서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여성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당구장에서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는 남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냥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성을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남자분들은요, 여자를 웃겨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강박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유머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많은 영상들이 남자가 여자를 좀 웃겨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즉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기가 웃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절대 잊지 못하는 남자 중에 하나가 유머 있는 남자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코미디언처럼 웃기지 않아도 그냥 몇 마디 대화만 했을 뿐인데 그 대화가 너무 잘 맞아서 즐겁고 재밌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웃기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빵빵 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첫인상에서 허튼 소리만 안 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실없는 얘기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막 줄줄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한심해 보이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10번 개그를 던져서 절반만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나빴다면 그 곳에서의 만남은요, 최악이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연애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면 유머 감각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머 감각이 없단 말은 남자가 던진 말이 재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벼운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교장 선생님 같은 표정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이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얼어붙지 말고 지금 식사 중인 식당이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안경이나 코만지고 막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직장이든 지인이든 주변에 여자 사람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타나서 나 머리 어때 이상해? 라고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헤어스타일이 이전의 헤어스타일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잘 어울려. 여자가 물어보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대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분이 헤어스타일 바꾸고 왔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스타일로 오더라도 신경 써서 이 소개팅에 나타났을 거고 이 모임에 신경 써서 나타났을 거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내 머리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괜찮아, 잘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연애세포가 사라지신 분들이요, 사실은 눈이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 연애를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시는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장기간의 연애를 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이 연애세포가 소멸되면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는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너보다 더 괜찮은 여자들 내가 다 찾거든? 근데 내가 너를 만난다고? 나는 지금까지 버틴 만큼 더 괜찮은 여자 만날 거야. 혹은 여자분들도 내가 더 괜찮은 남자 만나려고 버텼는데 너 만나려고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눈이 한껏 높아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연애를 못하면서 나 안 할 거야, 나는 여자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즐거운 이 세상에서 굳이 여자랑 살아야 돼?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서 굳이 남자랑 살아야 돼? 내가 파출부 할 일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를 남자로서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여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억도
막 왜곡을 해요. 자기는 잘 나갔다는 둥, 그리고 내가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다는 둥.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남자들의 이런 솔로이신 분들 중에서 연애 스포가 죽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자의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남자의 능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남자가 더 유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마 아실 거예요. 여자는 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기회가 사실은 남자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눈이 높아진 것도 이해를 하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등한시하거나 남자를 등한시하거나 아예 이성으로 보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연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왜곡 그리고 현실의 부정,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연애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눈높이만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야 저기다 패스해야지 뭐하냐 답답하게 막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로 조기축구에 나가면 다리 삐고 뛰지도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높이가 높아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기만 해봐, 만나면서 알아봐야 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쳤냐?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연예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벽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의 근거를 열심히 찾는데요. 저 여자는 늙었어 라든지, 여자들이 30 넘으면 이미 꺾였으니까 내가 들이대도 쉽게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착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이 40 넘으면 여자냐? 그러니까 내가 들이대도 당연히 저 여자는 나한테 넘어올 거야, 이런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괜찮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똑같은 착각을 해요. 저 남자는 나이 먹었으니까 능력 있어 봤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자들 많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만 해도 괜찮지 뭐 이러면서 엄청 들이대시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실 도피형하고요, 합리화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만나보시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리모델링이 사실은 필요해요. 연애에 별 관심이 없다면 무시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체크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오른발을 내디디며 그 다음에 왼발을 내딛고요, 왼발을 내디디며 오른발을 내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톡톡톡 해서 저 당신한테 관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좀 주세요 라든지, 주말에 만나자고 하던가 연락을 먼저 하던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대를 귀찮아하거나 혹은 상대보다 너무 앞서가지고 오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답장을 늦게 하거나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한 번, 두 번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전화를 못 받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여자한테 전화가 왔었다면 혹은 남자한테 전화가 왔었다면 귀찮아서 그냥 뭔 사이야 그러고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매일 술 먹고 지저분하게 하고 씻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죠. 이런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외모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나이 엄청 들어 보이게끔 하고 아니면 지저분하게 하고 관리라고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이런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외모든 성격이든 노력하지 않아서 방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외모가 됐든 뭐가 됐든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호감을 들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그 사람의 편해진 모습, 풀어진 모습까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배 나와 있고 그리고 흰머리 나 있고 주름 자글자글하고 그리고 정말 냄새나고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할 정도의 단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부지런해져도요, 우리의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기심은요, 이렇게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도요, 결국은
결국은 철벽 치는 것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이 연애가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연애는요, 연습이에요. 누군가하고 만나게 됐다면요, 거기에 온갖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의미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신 분들, 남중, 남고, 군대, 공대를 다니시는 분들의 이런 정말 솔로 중에서 엘리트 솔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명만 만나면요, 거기에서 그 상대방은 막 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나 정말 오버의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앞서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사소한 일에 극단적으로 생각에 몰입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연이 아니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는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늘 동성 친구하고만 어울린 동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어딘가 나가셔야죠. 뭐 어쩌겠어요. 나갈 기회도 없으면서 이 솔로로 탈출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연애세포라는 게요, 절대 소실되지 않아요. 그 크기만 줄 뿐이에요.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인 상대를 혹시라도 우연히 만난다면 그 연애세포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게끔 언제나 준비를 해놓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은 로또 당첨인데 로또를 구입하지 않으면요, 로또는 절대 당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부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탄 버스에서 누군가가 연락처를 묻지 않을까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가능성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시고 모임을 나가시고, 그리고 이런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밴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면 이 연애세포라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오고 좋은 분들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 밴드가 있어요. 희연TV라고. 그 구독자 밴드에서도요, 이미 연애도 일어나고 커플을 찾아가시더라고요. 분명히 솔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도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